이제 9단원의 그 마지막 내용 같이 보도록 합시다. 세 개 주제를 후루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현대과학의 노력과 친환경 에너지 도시 적정 기술 이거부터 봅시다.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현대과학의 노력. 일단 전체적으로 그 에너지의 사용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화석 연료를 지금은 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 사용량의 85%를 차지한다라고 배웠었죠.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 화석 연료에서 응? 아니야. 정성 오이가 내 친구한테. 심했네 오이는. 뭔지 모르지만 그냥 못 들은 척하면 되나? 예. 이 화석 연료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모든 것이 완벽하면 뭐 이렇게 점차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이제 그 과학 쪽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한계점이 있느냐? 일단 전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율을 올리기 위한 이런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도 그 빛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그 비율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건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이 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같은 경우 보면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 변동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새로운 에너지 대책들을 찾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핵융합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라고 넘어가죠. 넘어가고 친환경 에너지 도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넘어갔네. 지금 그 꿈꾸고 있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온 게 사실이다. 자,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는 것은 뭔가 계속 소란스럽네. 지구가 떨어뜨린 거야, 중력으로. 이거 왜 중력이 작용하고 있잖아. 지구를 혼내야 되겠구만. 자,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 주거 환경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도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교과서의 이제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저도 이번에 수업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 들었던 도시인데요. 영국의 베드제드라는 친환경 도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몇몇 지자체에서 그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용어로는 이렇게 되겠고요. 이게 왜 약자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던데, 교과서 316쪽인가? 참 이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안 외워지네. 베드제드 베딩턴 제로 에너지 단지라고 나와 있죠. 아마 이 지역 이름이 베딩턴인 것 같고. 단지라스 T. 이걸 얘기하는 거야? 단지.
알았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우자. 그래서 그 제로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뭐 실제로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쓴다는 건 아닐 거고 그만큼 이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작게 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영국의 베드제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면 일단 전반적인 전경을 보면 이런 주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여기 태양광 패널이 쭉 깔려 있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 지붕에 뭐 이상한 게 씌워져 있죠. 그 굴뚝에 이 녀석이 뭐 데코레이션 아닐 테고 이게 자연적인 미세한 바람을 이용해서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장치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환기를 시킬 때 환풍기로 막 전기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억지로 환기를 시키잖아요. 근데 오늘 자연 바람을 이용한 뭐 환기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베드제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보면 뭐 일단 바람을 이용한 환풍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 전지판이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형태로 전기 에너지를 얻고 그걸로 뭐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기도 하고 그 빗물도 버리지 않고 받았다가 이제 용변을 보고 나서 내리는데 이런 데 쓰이고 그리고 요 화장실에 있는 요 변기도 절수형 물 절약형 변기를 쓰고 수도꼭지도 물 절약형 수도꼭지를 쓰고 그리고 뭐 또 요 지역에 뭐 목재를 이용한 산업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버려진 목재를 이용해서 그걸 태워가지고 열 병합 발전을 해서 그걸로 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고 여기서 나오는 열로 온수를 공급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건물 자체도 단열재를 잘 넣어가지고 냉방과 그다음에 난방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실내 공기 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게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미래의 이제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해서 쓰는 이런 이제 주거 형태를 보여주는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전기차 충전소에서 이제 충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요즘 이제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그 주차장에 이제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제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서도 그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가지고 이게 또 적정 수준이 넘어서면 또 설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상용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도 일종의 뭐 전기 자동차 중에 한 종류이죠. 기름도 들어가고 전기 에너지 쓰고.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경주에 놀러 왔다가 경주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가는데 경주에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하이브리드 차요. 하이브리드 차로 서울까지 가는데 그 기름이 2칸밖에 안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지금은 효율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석유가 이제 점점 고갈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대안들이 필요하겠죠. 다시 정리해 보면 영국의 베드제드 같은 경우에는 난방과 전력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이 있고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업 폐기물인 목재를 소각해서 열 병합 발전을 하기도 해서 전기 에너지하고 온수를 공급받고요. 이렇게 태양광으로 얻은 전기 에너지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한 바람을 이용한 굴뚝을 통해서 전기를 쓰지 않고 그냥 자연적인 바람으로 환기를 시키는 시스템이고요. 물도 이제 절약을 하는 거죠. 물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식용으로는 안 되겠지만 화장실에 쓰는 물 정도는 빗물을 이용해 가지고 빗물을 받아서 이용을 하고 또한 그 화장실 자체도 물 절약 변기나 물 절약 수도꼭지를 이용해서 절수 화장실 형태로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뭐 전부 다 구현을 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또 따라 해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물 절약 변기 같은 경우에는 저기 뒤에다가 물 있는 곳에다가 벽돌을 넣거나 벽돌이 없더라도 페트병에 물 넣어가지고 집어넣거나 해서 한 번에 내려가는 물의 양을 좀 줄이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물이 잘 안 내려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물이 충분히 잘 내려가면 그보다 더 작은 물로 내려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예. 바람이 여기서 네. 흔들리잖아요. 네. 못 날려. 그럼 환기가 뭐 잘 안 되겠죠. 예.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뭐 바람이 안 부는 날도 창문을 열어놓으면 어느 정도는 공기가 이제 완전히 정체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바람이 한 점 없는 날도 창문 열어놓으면 한쪽만 열어놓으면 환기가 잘 안 되지만 양쪽을 열어놓으면 또 환기가 되고 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창문을 통한 환기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환기를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미래 도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는데 미래 도시의 새로운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특징들이 뭐 세 가지 표현으로 요약을 하면 고효율, 그리고 저에너지, 뭐 친환경 건축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면 되죠. 미래 도시는 좋겠죠. 그래서 미래 도시는 이제 고효율이다 보니까 또 에너지를 적게 쓰겠죠. 적게 쓰고 또 친환경 건축이라는 것은 뭐 단열재를 잘 이용해 가지고 집안의 공기의 온도를 잘 유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처럼 빗물을 받는 장치를 이용해서 물을 좀 자연에서 공급을 받는다든지 그다음 절수형 화장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친환경 건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를 뭐 조성하는 것도 또 뭐 친환경 건축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또 이 중에는 그 건축 쪽에 이제 진출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 앞으로의 이제 건축의 방향은 좀 더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즘 새로 생기는 아파트 보면 그냥 아파트 벽면 자체에 태양광 패널이 있는 것도 제가 지나가다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또 개별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개별적으로 설치한 건 또 미관상 안 좋다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또 예쁘게 이렇게 하면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디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건축을 하는 학생들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에너지 문제가 생존의 문제하고 지금 결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건축에서부터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기술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적정 기술은 뭐 적정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적절하다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요.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그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낮은 수준의 기술을 단순한 수준의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기술이라고 하면 뭐 최첨단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런 이제 복잡하고 전문적인 이런 기술이라기보다는 약간 아이디어 좀 창의적인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면서도 뭔가 도움이 많이 되는 이런 이제 기술이 적정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적정 기술이라고 하면 대체로 조금 못 사는 나라, 좀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만 있는 기술이고 뭔가 도움을 주는 기술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적정 기술 자체는요 수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봉사적인 그런 의미만은 아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적정 기술의 특징들을 보면 화석 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힘을 그냥 직접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은 이제 좀 고갈되는 에너지 쪽은 사용하지 않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고요. 거대 기술에 비해서 적은 비용과 에너지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친환경 계속 나오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이다. 그러니까 계속 쓸 수 있는 기술이다.
계속 쓸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뭐 비용이 들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이건 아마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모르겠고 예를 좀 보면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있는 예로는 페달 세탁기, 생명 빨대, 큐 드럼, 와카 워터탑 등이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페달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에너지의 공급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 이제 손빨래는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손빨래 대신에 이제 페달을 밟으면 세탁기가 돌아가듯이 안에 내부에 이제 팬이 돌아가가지고 빨래가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 그냥 밟으면 되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이제 간단한 형태니까 쉽게 싸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걸 공짜로 공급한 거 아닙니다. 이거를 값싸게 만들어서 값싸게 공급을 하면서 이윤도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기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좀 도움을 주면서도 도움을 주는 사람도 수익을 얻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못 사는 동네만 하느냐 그런 게 아니죠. 여기에 또 비슷한 예가 우리도 쓰는 게 있잖아요. 그 페달을 밟아가지고 밀대걸레 빠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뭐 적정 기술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비용이 그래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쓸 수 있고 계속 사람의 힘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요. 그걸 공짜로 막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 받고 팔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 빨대를 보면 이 빨대 안에 이제 빨대로 이제 막 물을 자연에 있는 물을 그냥 마셔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따로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근데 그걸 그냥 먹다 보면 오염된 물을 먹어가지고 이제 세균에 감염이 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명 빨대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그 지역에 있는 돌, 자갈, 모래 등을 이용해서 만들고요. 또 요 안에는 습지 들어갑니다. 습지 각종 먼지나 이런 오염 물질을 흡착시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값싸게 만들어지니까 이제 값싸게 팔고 살 수 있는 거고 이 사람들도. 그리고 이걸 만들려고 하다 보면 숯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숯을 만드는 직업도 생기겠죠. 그 지역에. 그러면 이제 그 고용 창출의 효과도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제 기술이 적정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적정 기술은 특징이 그 지역에서 나는 어떤 물질들로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죠. 그다음 이건 아마 언젠가 한 번씩 본 적이 많을 것 같아요. 큐드럼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아프리카에 보면 이제 상수도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을 좀 멀리서 길러 와야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근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그쪽은 거의 다 평지죠. 평지여서 이 큐드럼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 O자형인데 왜 이게 Q라고 할 수 있느냐? 요 줄까지 치면 Q죠. 줄까지 치면. 그래서 요 방식으로 하면 이를 굴리면 되기 때문에 물을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담아 가지고 이제 좀 비교적 쉽게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들고 가는 것보다는 쉽잖아요. 그리고 바퀴가 달리고 이러면 또 비싸지겠죠. 얘는 그냥 형태만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끝만 있으면 되니까 값싸게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죠.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싸게 팔 수 있겠죠. 그 이윤을 얻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돈도 벌고. 어째 보면 좀 사회적 기업의 그런 정신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들의 특징은 사회적으로 이제 공동체의 삶에 도움이 되면서도 수익도 얻는 구조잖아요. 그러면서 보람도 느끼고 돈도 벌고 그런 건데 적정 기술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람이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와카워터탑 같은 경우에는 이 물과 관련된 게 되게 많죠. 또 이 지역, 이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들은 좀 습도가 높은 곳이 많죠. 습도가 높다 보면 이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게 되고 그게 그물에 닿으면 액화되어서 물방울이 생기는데 그 물방울을 모아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이제 물을 모아서 그 물을 사람이 먹든지 아니면 이제 요 가축들을 키울 때 목축을 할 때 이제 가축들에게 주는 용도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요거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계속 물이 생길 거 아니에요.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지속이 가능한 그리고 간단한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아이디어만 잘 내면 그죠? 예. 그렇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페트병 있죠, 페트병. 페트병을 이용해서 그 지붕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페트병을 이렇게 매달아놔가지고 페트병에서 이제 그 외부에서 오는 햇빛이 페트병에 있는 물에 의해서 산란되어가지고 그 내부가 밝게 되는 페트병 전구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페트병 자체에 그냥 물을 담아가지고 지붕에 올려놓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햇빛에 의해 살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정 시간 살균을 시킨 이후에 물을 마시는 이런 것도 뭐 적정 기술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전체적인 방향성이 친환경, 저에너지, 고효율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걸로 9단원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이제 각종 탐구 활동이나 뭐 이렇게 토론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한번 각자 좀 찾아보거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 보도록 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